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질병이 된 부의 상징 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채찍단님이 쓴 북스고의 책 다이어트는 과학이다와 함께했습니다. 과거 살이 많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자 상류층임을 의미했습니다. 기득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동시에 과거 작품을 보면 악역으로도 자주 등장하죠. 이유는 지금과도 비슷합니다. 상류층과 기득권은 탐욕에 미친 악이기에 뚱뚱한 사람이 악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 근대부터 악역은 세련되어졌습니다. 수트에 좋은 몸매에 잘 꾸민 외모이지만 알고 보면 지독하고 악랄한 이들로 묘사되죠. 비싼 옷과 장신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 같고요. 악역이 바뀌었다는 건 사회에서 기득권 상류층의 이미지가 바뀌었다와도 같습니다. 여기다 산업이 발전하고 식품의 유전자가 개량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질이 풍족해지면서 좀 산다 하는 국가들은 기득권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돈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현재에 들어서 비만이 가난의 징표로도 묘사되고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생긴 이유입니다. 열량이 높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저렴해지고 건강한 음식들이 비싸졌죠. 이의 기준 섹스 심볼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파트입니다. 당장 한국만 봐도 과거에는 비만이 부와 여유로움의 상징으로 통하는 걸 넘어 비만인들이 인기를 누렸죠.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을 봐도 지금과 달리 통통을 넘어 조금 뚱뚱하다고 느낄 정도가 미의 기준 섹스 심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른 사람이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각광받죠. 괜히 갑자기 헬스 산업이 커진 게 아닙니다. 너무 비만이거나 너무 마른 몸이 아닌 건강한 몸이 기준이 된 사회는 이상적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굳이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강한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물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죠. 무엇보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스스로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만은 게으르고 자기관리가 안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의 질병이죠. 199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은 단순히 미용과 생활 양식의 문제가 아닌 질병이라고 공인했습니다. 질병 중에서도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으로도 취급됩니다. 비만은 질병을 넘어 사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세계에 너무 많은 인구가 비만에 빠져있고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도 장난 아니죠. 비만의 사회 경제적 손실 보고서를 보면 예방과 치료 조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4조 3,2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영향으로 인해 유발되는지 알아보면 왜 질병으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유전과 거주환경, 스트레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약물, 신경전달 물질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죠. 비만의 정의는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전자의 영향이 큽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만 해도 비만은 노력 부족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 특히 미국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단번에 알아채셨을 겁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이죠. 많은 분야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분야의 주식은 인공지능 그리고 제약주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알겠는데 제약주들이 왜 급상승을 했을까요? 이유는 비만 치료제 때문이죠. 바이오업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문만 들려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수익성을 이유로 비만약 개발에서 손을 뗐던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다시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지금 세상은 비만약 열풍이죠. 실제로 지난해 유럽 증시에서는 비만약 위고비 개발업체인 노보 노디스크가 유럽 시가총액 1위를 찍었고요. 제 다이어트 비결은 운동과 식이요법이에요라고 말하던 할리우드 스타들, 미국의 방송인들도 알고 보니 비만약을 복용 중이었고요. 대표적인 게 오프라 윈프리죠. 앞에서 말했듯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세상에는 비만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였죠. 2016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13%가 비만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37.2%가 비만이며 남자의 경우 47.7%, 여자의 경우 25.7%가 비만입니다.
아니죠. 다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비만 인구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한국에서는 BMI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지만 국제적으로는 30 초과이거든요. 이 기준에서 한국의 비만율은 10% 아래이죠. 참고로 미국과 서유럽, 멕시코, 호주는 30%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 매년 비만율이 상승하지 않은 OECD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아시아 국가들은 식습관 덕분에 비만율이 낮은 편이고요.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자 비만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비만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 유전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도 밝혀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다이어트와 비만은 여전히 게으름의 문제였기에 일반인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죠. 사실 이전에도 약은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당뇨병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사람들의 체중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처럼 비만약 열풍이 분 것이죠.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작용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엄청나게 비싼 상태이죠. 그럼 약이 개발되었으니 조금 있으면 공급도 많아질 거고, 가격이 내려가고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부작용마저 없어진다면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비만은 끝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비만 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 평생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를 중단하면 체중은 되돌아오죠. 전 세계 비만인이 약을 복용하는 것도 난관입니다. 현재 이 비싼 값으로도 수요가 넘쳐나는데 말도 안 되는 양을 제약회사들이 공급할 수 있을까요? 공급할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비만은 가난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비만을 겪는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니라 빈곤층이죠.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평생 비만약을 보조해줄 수는 없는 구조인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야겠죠.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되어 다 뿌린다면 모든 사람이 평생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해야 하는 약을 달고 산다는 건데 쉽게 상상하기 힘듭니다. 애초에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도 힘들고요. 현재 비만 치료제도 부작용이 덜하다는 것이지 없는 것도 아니죠. 치료제는 더 큰 갈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비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해서 약을 쓸 것이고, 돈 없는 빈민층은 방법 없이 비만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구돼야 할 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도 병행되어야 하죠. 앞에서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많지만 자신의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는데 체중이 늘더라도 체지방이 같다면 살이 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과학적인 접근에서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식욕이 강하다 하더라도 무엇을 먹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식사와 영양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호르몬 관리만 한다면 비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이죠. 무조건 굶고 무조건 운동하고 무조건으로 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이론에 맞춘 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스스로 몸에 맞는 다이어트로 강박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며 유전자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앞에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책 다이어트는 과학이다와 함께했습니다. 책의 소개를 보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이어트 방법을 쉽게 소개한다라는 말이 있듯 기본 원리부터 영양과 호르몬,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다이어트를 왜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후 어떻게를 제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에 서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질병이 된 비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